젠장, 젠장. 대원그룹, 더 원그룹이 화려한 유리와 강철의 타워, 안우아하게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 사이로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 쳤다. 이서연은 달리고 있었다. 조깅이 아니라 필사적인 질주였다. 급하게 묶은 밤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고 새하얀 셔츠는 살짝 구겨졌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와 공황이 뒤섞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마치 생명처럼 꽉 쥐고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럴지도 몰랐다. 그 USB 안에는 그녀의 지난 3년간의 땀과 잠 못 이루던 밤, 그리고 다른 미래를 향한 그녀의 모든 꿈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가 고위 경영진의 눈에 띌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문제는 완벽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고 오늘 아침 서연이 치른 대가는 바로 시간이었다. 그녀는 발표 자료에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수정하느라 동이 틀 때까지 꼬박 밤을 새웠고 그 결과 이제 시계와 숨막히는 경주를 벌여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의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로비 저편에서 천천히 닫히고 있는 고속 엘리베이터 문. 그녀를 운명의 회의실이 있는 40층까지 데려다줄 유일한 엘리베이터였다. 잠깐만요. 그녀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광활한 공간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직한 사과를 건넸지만 이미 그녀의 정신은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모든 집중력은 좁아지고 있는 빛나는 금속 문틈으로 쏠려 있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몇 걸음 남겨두지 않았을 때 크고 당당한 실루엣이 그녀가 한 번도 열리는 것을 본 적 없는 개인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반응할 시간은 없었다. 쿵가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서연의 세상이 뒤집혔다. 노트북 가방이 날아가고 메모지가 폭풍 속 나비처럼 흩날렸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최악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는 끔찍한 감각이었다. 커피. 고급 원두의 진한 향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주위 사람들의 경악 어린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금 부딪힌 남자에게, 더 정확히는 그의 연회색 맞춤 정장에 고정되었다. 짙은 갈색의 거대하고 흉측한 얼룩이 그의 가슴팍에서부터 번져나가며 새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공황. 극심한 공황 상태가 그녀를 덮쳤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사죄의 말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지를 찾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뒤죽박죽된 물건들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셔츠 소매로 그의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내려는 절박한 시도를 했지만 그 행동은 얼룩을 더 흉하게 만들 뿐이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와 서연에게서 그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섰다. 대표님, 그 단어가 서연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내가 이 그룹의 총수에게 커피를 쏟았다고.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녀 앞의 남자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 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굳게 닫힌 얇은 입술. 하지만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다. 매처럼 날카로우면서도 겨울 호수처럼 차가운 정적을 담고 있는 깊은 눈.
처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숨김없는 짜증이었다. 질서와 통제로 가득 찬 그의 세계가 그녀의 혼돈으로 인해 침범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눈 속 짜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이 채웠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땀방울이 맺힌 얼굴의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 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열정과 결의, 그리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강렬한 생명력의 불꽃. 수년간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에 균열이 가는 것 같았다. 그는 옷에 묻은 커피 자국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회의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비서의 존재도 완전히 잊었다. 서연 역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냉정한 표정 뒤에 숨겨진 고독과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넓은 어깨를 보았다. 공황 상태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쿵하고 운명적인 박동을 건너뛰었다. 낯설고 따뜻한 감각이 가슴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건 대체 뭐지? 딩! 그녀가 놓친 엘리베이터가 떠났음을 알리는 소리가 두 사람을 황홀한 순간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현실이 차가운 물벼락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발표에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재앙을 일으킨 것이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옷이?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강주은 평소의 냉정을 되찾은 총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옷의 얼룩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가 떨어뜨린 USB를 주워들었다. 준교한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늦지 않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군. 그가 그녀에게 USB를 건넸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을 때 가볍지만 분명한 전율이 두 사람 모두에게 흘렀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손을 뺐다. 지우는 여전히 문이 열린 채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개인 엘리베이터를 턱으로 가리켰다. 이걸 타시오. 서연은 너무 놀라 감사 인사를 더듬거리고 허둥지둥 물건을 챙겨 그가 가리킨 호화로운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다시피 했다. 은색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가슴에 거대한 커피 얼룩을 단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었다. 문이 완전히 닫혀 두 세계를 분리하자 서연은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댄 채 터질 듯한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늦을 뻔했다는 공황은 이미 다른 훨씬 더 강렬한 감정에 압도당한 후였다. 그의 깊은 눈빛, 예기치 못한 손길의 감촉, 그리고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이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 운명적인 충돌이 단지 값비싼 정장 한 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잠들어 있던 두 개의 심장을 흔들어 깨웠고 두 사람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서막을 열었다는 사실을. 개인 엘리베이터의 문이 40층에서 소리 없이 열렸을 때 이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귀에 들릴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강렬했던 눈빛을 마음속에서 떨쳐내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다. 회의실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디자인 1팀의 최민준 팀장이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연의 재능을 시기하는 불안정한 인물이었다. 이서연 씨, 하마터면 주인공 없이 시작할 뻔했네. 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지각을 비꼬았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로 향했다. 회의실 안은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원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이미 긴 테이블을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압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를 띄우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로비에서 허둥대던 겁먹은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빛나는 프로페셔널이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1팀 이서연입니다. 지금부터 더원그룹의 기존 코스메틱 라인 에글라 에클랏의 리브랜딩 전략 에글라 뉴 웨이브 에클랏 뉴 웨이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자인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침체된 제품 라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브랜딩 철학이었다. 그녀의 컨셉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으며 소비 심리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브랜드가 어떻게 소비자의 감성과 연결되고 그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던 임원들은 점차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뒤로 김 비서가 따르고 있었다. 지훈은 어느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하지만 새것인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즉시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최 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손짓으로 그들을 앉히고 서연에게 발표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관찰자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로비에 그 남자가 여기에 있다. 순간 그녀는 호흡을 잃고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을 힘차게 이어갔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임원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분명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 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군요.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브랜드 철학에 녹여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서연 씨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서연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최민준 팀장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서연 씨를 지도하며 이 컨셉을 개발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구상했던 핵심 철학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그는 마치 아이디어 전체가 자신의 것인 양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가 구상했던 저의 핵심 철학은 같은 표현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그는 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노골적으로 훔치고 있었다. 서연은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임원들 앞에서 상사를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임원들은 내부 사정을 알 리 없었고 최 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대로 그의 공으로 모든 것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부터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강지훈이었다. 초의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방금 설명한 소비자 심리 분석 모델 작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앨런 차오 박사의 이론을 응용한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얼어붙은 최 팀장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 이론의 핵심적인 한계, 즉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의 괴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지. 그것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최민준 팀장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지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지훈은 그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씨가 답해보시오. 이것은 기회였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오 박사의 이론은 온라인 행동 분석에 매우 유용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은 그녀는 차오 박사의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델이 어떻게 그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결합하여 온라인 페르소나 이면에 숨겨진 소비자의 진짜 욕망을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상사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제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최민준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연에게 길고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인정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최 팀장에게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회의실에 남겨진 서연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그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상사의 얼굴과 방금 대표가 사라진 문을 번갈아 보았다. 혼란스러움, 감사함,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새로운 인재를 발견한 기쁨 대신 전쟁터의 장수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앞에는 더원그룹의 암적인 존재, 박민혁 전무에 대한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민혁, 그룹의 또 다른 창업주 가문 출신으로 야심이 넘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 아버지를 여인 지훈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틈을 타 해외 계좌를 통해 비밀리에 그룹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다. 다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를 감행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그룹의 주인이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전무 측이 핵심 프로젝트 몇 개를 암암리에 방해하여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분 매입 비용을 낮추려는 수작입니다. 지훈은 마른 세수를 했다. 이대로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판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다. 주주총회 전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를 부양할 강력하고 긍정적인 무언가가 절실했다. 바로 그때 그의 뇌리에 오늘 낮에 프레젠테이션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 그녀의 뉴웨이브 프로젝트는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혁신적이고 시장 잠재력이 엄청나며 그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의 공식 메모가 전달되었다. 프로젝트 뉴웨이브가 회장 직속의 특별 프로젝트로 격상되며 모든 보고 라인은 CEO에게 직접 연결된다는 내용이었다. 최민준 팀장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문역으로 밀려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서연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PM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즉시 CEO 집무실로 와서 브리핑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무실은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충격과 흥분, 그리고 엄청난 압박감이 서연을 덮쳤다. 동료들은 경외와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팀장은 최상층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쏘아보았다. 지훈의 집무실은 광활하고 미니멀했으며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고나 회의실에서의 일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서연 씨의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회사의 당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타임라인은 단축하고 프로젝트의 범위는 확장할 생각이요. 그는 진실의 일부만을 드러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가 대규모 신제품 론칭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해야 하오. 이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될 것이오. 보고는 내게만 하도록. 이것은 그들이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꿈도 꾸지 못했던 막대한 자원과 권한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가능에 가까운 마감 시한을 제시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밤늦게까지 텅 빈 사무실에서 화이트보드와 데이터 차트,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잔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직업적인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서연은 그의 번뜩이는 전략적 사고와 놀라울 정도의 세심함, 그리고 아주 가끔씩 경계를 풀었을 때 드러나는 깊은 책임감과 고독을 보았다. 지우는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결코 마르지 않는 창의적인 천재성,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 가득한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았다.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작은 순간들을 통해 깊어졌다. 서연이 문제에 부딪혀 끙끙거리고 있을 때 지우는 전혀 다른 산업의 사례를 들어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지훈이 피로에 지쳐 있을 때 서연은 따뜻한 차 한 잔과 소박한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 작은 배려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디자인 시안을 두고 벌이던 날카로운 논쟁이 어느새 유쾌한 웃음으로 바뀌었을 때 지우는 자신이 이렇게 웃어본 게 몇 년 만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보고서를 검토하러 나왔던 지우는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낯설고 부드러운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또 다른 어느 늦은 밤 중요한 고비를 넘긴 후 두 사람은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딱딱했던 업무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편안하고 친밀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서연 씨, 그가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그리고 그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제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은요,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세요? 그녀의 직설적이고 통찰력 있는 질문은 지훈의 허를 찔렀다. 지금껏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던지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총수라는 직함 너머에 있는 한 남자를 보고 있는 한 여자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찼다. 업무적인 존중감은 어느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이고 더 위험하며 무한히 더 매력적인 무언가로 피어났음을 두 사람은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밤샘 작업은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 아니었다. 세상의 소음이 잠든 고요한 시간, 두 사람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는 그들만의 작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서연의 창의적인 비전은 지훈의 전략적인 방향성과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냈고 뉴웨이브는 점차 실체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막바지 시안 검토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지훈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이서연 씨,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이러다간 둘 다 쓰러지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바 비알로 향했다. 그는 능숙하게 와인병 하나를 꺼내 코르크를 열었다. 가볍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서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권유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창가로 이끌었다. 수고했소.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그의 칭찬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칭찬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대표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걸요. 두 사람은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공식적인 관계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편안하고 미묘한 설렘이 채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 야경을 보는 걸 좋아했어.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감성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는 별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아쉬워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지금 보러 갈까?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지금요. 그래, 지금. 그는 미소를 지었다. 딱딱한 비즈니스맨의 미소가 아닌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미소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사 건물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훈은 자신의 개인 차고에서 검은색 스포츠카를 직접 몰고 나왔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그 침묵을 채웠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천문대였다. 지훈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텅 빈 천문대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거대한 돔 천장이 열리고 밤하늘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렌즈를 통해 본 밤하늘은 그녀가 어릴 적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웠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릴 듯했다. 와! 그녀의 감탄사에 지훈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별이 아닌 별을 보며 아이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보고 있었다. 왜 이곳을 알고 계세요? 서연이 물었다. 아주 가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오는 곳이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기에 오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거든.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가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받고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두 사람은 천문대를 나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그들은 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어린 시절의 꿈 좋아하는 영화와 사소한 습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두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첫 데이트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박민혁 전무는 강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갑자기 뉴웨이브라는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이름 없는 신입 디자이너를 직접 챙기는 것이 그의 의심을 샀다. 그의 정보원은 강지훈과 이서연이 늦은 밤 함께 회사를 나서는 모습을 포착하여 보고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이서연,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박민혁이 자신의 신복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과거 행적 가족 관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그의 계획에 변수가 생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만약 이서연이 강지훈의 약점이라면 그는 그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할 생각이었다. 며칠 후 박민혁의 책상 위에 이서연에 대한 뒷조사 파일이 놓였다. 파일의 내용은 대부분 평범했다. 지방 소도시 출신 평범한 가정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파일의 마지막 장 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아주 작은 정보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서연 2년 전 경쟁사인 오리온 코스메틱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 해당 프로젝트는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다 갑작스럽게 중단됨. 이서연은 조사 직후 인턴십을 그만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박민혁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애매한 정보를 어떻게 부풀리고 왜곡하여 강지훈의 마음에 심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얼마나 이성을 잃기 쉬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서연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천문대에서의 밤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달콤하지만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애써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무심코 마주치는 시선과 입가에 번지는 작은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그 미묘한 변화는 지훈의 곁을 지키는 김 비서의 눈에는 걱정으로, 그리고 박민혁 전무의 스파이에게는 흥미로운 보고 거리로 포착되었다. 박민혁의 첫 번째 공격은 물밑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서연이 과거 경쟁사인 오리온 코스메틱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정보를 몇몇 핵심 이사들에게 익명으로 흘렸다. 그는 직접적인 비난 대신 의심의 씨앗을 심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경쟁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술 유출로 중단된 프로젝트에 연루되었다는군요.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박 전무의 파벌에 속한 이사 2명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핑계로 지훈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런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진 신입 직원에게 중책을 맡긴 그의 판단력을 문제 삼았다. 지훈은 그들의 교묘한 암시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며 단호하게 서연을 변호했다. 하지만 홀로 집무실에 남았을 때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그의 마음에 심어졌다. 왜 그녀는 자신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CEO였고 본능적으로 의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그의 논리적이고 신중한 이성과 그녀를 향한 감정적 신뢰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한편 프로젝트 뉴 웨이브는 첫 번째 단계인 바이럴 마케팅 캠페인 론칭을 앞두고 있었다. 캠페인의 핵심은 서연의 걸작이자 수주간의 노력이 담긴 티저 영상이었다. 론칭 전날 밤 박민혁의 사주를 받은 IT 부서의 한 기술 담당자가 회사 중앙 서버에 저장된 최종 영상 파일에 접근했다. 그는 교묘하게 단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를 수정했다. 바로 영상의 배경음악이었다. 그는 서연팀이 저작권 계약을 완료한 음원 대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외국의 인디밴드 음악으로 몰래 교체했다. 그리고 그는 서버의 최종 접근 기록이
이서연의 계정으로 남도록 모든 디지털 로그를 완벽하게 조작했다. 다음 날 아침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티저 영상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일제히 공개되었다. 하지만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재앙이 터졌다. 음원의 소유권을 가진 해외 음반사의 법무팀이 더원그룹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과 함께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그 소식은 즉시 온라인 경제지에 퍼져나갔다. 더원그룹의 야심작 뉴웨이브 저작권 스캔들로 좌초 위기.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박민혁은 충격과 실망을 가장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것은 프로젝트 관리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저작권 확인을 놓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는 오리온 코스메틱에서의 그녀의 과거를 다시 한번 거론하며 이것이 의도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정황 증거는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 경쟁사에서의 비밀스러운 과거, 그리고 그녀의 계정이 파일의 마지막으로 접근했다는 서버 기록까지. 서연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이 업로드한 최종 버전에는 분명히 계약된 음원이 들어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움을 청하는 필사적인 시선이었다. 회의실은 압력솥처럼 들끓었다. 이사들은 분노하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소리쳤다. 박민혁은 서연의 즉각적인 해고와 공식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지훈을 압박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시험대였다.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CEO로서 그의 의무는 회사를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며 그녀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성은 그것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았다. 창백하고 충격에 빠졌지만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는 얼굴. 그녀의 눈에서는 지금도 좌절과 필사적인 항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던 순간들, 그녀의 열정, 그녀의 정직함을 기억했다. 별을 바라보던 그녀의 순수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가 소란스럽던 회의실을 단숨에 제압했다. 이 일의 책임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서연 PM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보류하겠습니다. 진상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모든 것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박민혁은 경악했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압도적인 감사함과 충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선택했다. 모든 증거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선언이 회의실의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강지훈은 방금 한 여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회사와 자신의 경력 전체를 건 도박을 시작했다. 전선은 그어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강지훈의 선언은 회의실의 공기 중에 폭탄처럼 터졌다. 그는 경악한 박민혁과 넋이 나간 이사들을 뒤로 한 채 충격으로 떨고 있는 이서연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집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직업적인 장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흔들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신뢰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이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투자요.
그리고 나는 내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오. 그의 말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들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였다. 이제부터는 함께 싸우는 거요. 지훈이 말했다. 박 전무 측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48시간 안에 진범을 찾아내야 하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약속했다. 두 사람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파워 커플처럼 움직였다. 지훈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다. 그는 즉시 IT 부서 전체에 대한 보안 감사를 명령하여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차단했다. 동시에 김 비서에게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IT 부서의 오 팀장을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재정 상태, 최근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지훈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고 이사회와 언론을 상대하며 서연이 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지성과 꼼꼼함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자신이 올린 파일이 정상이란 것을 확신했다. 문제는 반드시 서버에서 일어났을 터였다. 그녀는 단순한 접근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확인하지 않을 서버 처리, 로그 미세한 파일 크기의 차이, 메타데이터의 불일치 등을 분석하며 범인이 남긴 아주 작은 디지털 지문을 찾아 헤맸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머리를 맞댔다. 그는 거시적인 전략을 제시했고 그녀는 미시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은 서로의 에너지에 의지하며 식은 커피와 수많은 가설들로 밤을 지새웠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마침내 서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니터를 보여주었다. 서버 로그에는 제 계정이 새벽 2시 5분에 파일에 접근한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건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는 서버 내부 성능 로그를 가리켰다. 새벽 2시 4분 제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 접속 스크립트가 실행된 기록이 있어요. 접속 IP는 IT 부서 서버실 내부 IP고요. 범인은 그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단 몇 초 만에 파일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디지털 발자국이었지만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대표님 오 팀장이 아내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가는 비행기 표 2장이 부인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범인은 오 팀장이었고 그의 배후에는 박민혁이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즉시 오 팀장을 압박하는 대신 박민혁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지훈은 직접 긴급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다. 회의의 명분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서연 PM의 해고 및 그룹의 손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 위대한 강지훈이 마침내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훈의 사태를 이끌어내고 더원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지훈은 먼저 이사들에게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박민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제 이서연 PM이 그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서연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 검사의 얼굴로 단상에 섰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띄웠다. 서버 로그 원격 접속 스크립트, IT 서버실로 귀결되는 IP 주소, 그리고 그녀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새벽 2시 4분 IT 서버실 단말기 앞에 앉아있는 오 팀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리고 저희는
오 팀장의 자백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도주 계획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자 완전히 무너진 오 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박민혁 전무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돈과 승진을 약속받았다고 울부짖으며 자백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서연은 박민혁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지훈의 팀이 밤새 추적한 해외 유령 계좌들의 네트워크와 주식 매입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음모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이사회와 박민혁을 마주보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경영 방식입니까? 박민혁 전무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룹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 말입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는 손길이자 그들의 깨지지 않을 연대를 공표하는 선언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강지훈의 서늘한 선언이 끝나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절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그는 허망하게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스크린에 떠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그들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젊은 남녀를 번갈아 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침착한 권위로 이사들을 향해 회사를 안정시키고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며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는 단지 승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더원그룹의 미래를 제시했다. 그의 리더십은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해졌다. 모든 혼란이 끝난 후 지훈과 서연은 다시 그의 집무실에 단둘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연이 감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훈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로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거리를 좁히며 부드럽고 진심 어린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열정의 키스가 아니었다.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 신뢰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불길 속에서 재련된 사랑의 확인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더원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박민혁과 그의 공범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다. 프로젝트 뉴 웨이브는 공식 론칭 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회사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창의적인 천재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과 공헌을 인정받아 신설된 브랜드 혁신센터의 최연소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팀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그 자리를 쟁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뉴 웨이브 제품 라인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임직원 파트너사,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모인 자리였다.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단상에 오른 서연은 자신감 있고 유창한 연설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려 할 때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장내는 기대감으로 술렁였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먼저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서연을 특별히 언급했다.
CEO가 직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서연 센터장, 당신은 더원그룹의 미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얼어붙었던 세상 또한 구했습니다. 장내는 숨을 죽였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이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지 않겠소.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동화 같은 결말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싸워 얻어낸 값진 현실이었다. 얼마 후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더원그룹 타워의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한때 별을 보기 위해 찾아갔던 천문대처럼 이제 이곳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댄 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했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만약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지훈이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어떻게든 만났을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스스로 빛나기 마련이니까. 내가 못 찾았을 리가 없지. 그의 말에 그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CEO와 직원이 아닌 모든 의미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비추며 그들 앞에 펼쳐진 눈부신 미래를 암시했다.